다니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서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로 영국 박물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국 박물관에 좀 중요한 꼭 봐야 될 유물이 있다면 그 유물과 그 유물에 얽힌 사연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은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박물관 중에서 적어도 유물 컬렉션만 놓고 보면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무려 720만 점 있어요. 루브르가 37만 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로서 따지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유물 연구나 역사 연구를 할 때 그 영국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로 굉장히 많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지역으로 따지면 가장 그 풍부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이집트 유물,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 유물,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근동 아시아까지 하여튼 전 세계 모든 그 유물과 그 시대를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항상 박물관 들어가면 가장 유명한 작품 앞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려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들어가자마자 1층 전시실, 이집트 전시실을 빛내주고 있는 로제타석. 이 로제타석은 19세기 초반 나폴레옹 이집트 침략 전쟁 때 로제타라는 마을에서 병사가 참호하다 발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로 오지 않고 넬슨 제도과의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런던으로 가게 되고, 당시에 탁본이 간신히 떠져서 프랑스로 오게 됐죠. 그런데 결국 영국의 그 해독자들은 이것을 해독하지 못하고 프랑스의 천재 언어학자였던 쌍폴레옹이란 천재 언어학자가 이 그 로제타석에 있던 그 이집트 상형 문자 음가의 비밀을 밝혀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집트 역사의 비밀의 문을 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1층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그리스 전시실에 우리가 영국 박물관 하면 떠오르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이 파르테논 신전은 사실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그 유물이에요. 원래는 지금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장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 막 8개 도시에 흩어져 있어요. 총 한 200여 점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이 넘는 60%에 가까운 많은 작품, 100여 점이 넘게 아테네에 있던 그 파르테논 신전 유물을 영국에 있는 그 영국 박물관에 전시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이 파르테논 신전 유물을 우리가 보통 엘긴 마블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에 공사로 나가 있던 영국의 외교관인 그 엘긴 경이 그 파르테논 신전의 유물을 보고, 이미 결혼하고 나서 신혼 시절에 그 공사로 파견을 나갔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기 집 정원을 장식하려고 이것을 뜯어올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었는데, 어쨌든 당시에 그래서 그 지배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 정부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유물을 자기 마음대로 식민 지배하고 있다고 뜯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100여 점이 넘는 아주 인류사적인 유물을 7만 5천 파운드라는 헐값에 자기 집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벌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당시 프랑스하고 영국이 아주 격렬한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나폴레옹 그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외교관 신분도 박탈당하고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신분도 박탈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석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 전화를 넣기를, 자기가 석방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자기 유물을, 자기 갖고 있는 유물을 좀 매입해 줄 수 없겠냐라고 얘기해서 영국 정부가 이 사람 안 좋은 처지를 이용했는지 그 사람이 구입한 자금이 7만 5천 파운드인데 3만 5천 파운드라는 반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해서 그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 그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것 자체로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파르테논 신전은 6세기경에는 그 카톨릭 교회로 사용되다가 9세기엔 또 무슬림이 정복하면서 무슬림 모스크로 또 사용되고, 그리고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때는 또 화약이 터져서 그 기둥이 많이 주저앉기도 하고, 또 20세기까지 또 그리스 내전 때 많이 테러로 당해서
벌써 2,400년이나 된 작품이 그 정도 남아있는, 앙상하게 남아있지만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순환의 역사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영국의 그 외교관이었던 엘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영국 박물관을 대표하는 파르테논 신전에 얽힌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적인 선언 직후 12제자들이 흥분되고 놀라고 분노하는 다양한 제스처 속에 식탁 주변이 매우 복잡하고 산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리듬과 조화, 비레미가 완벽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좀 더 자세히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좌우로 2그룹씩 배치되어 3명씩 나누어 리듬있게 구성되었고 각각의 인물들의 개성에 맞는 표정과 자세에 세심한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회화 방법으로는 모든 대상의 형태를 객관적 시각으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네의 작품은 어떻죠? 작품에서 거의 모든 대상이 거친 터치로 그려져 마치 완성작이 아닌 밑그림이나 습작처럼 느껴집니다. 새벽녘 안개에서 떠오른 태양, 또 몇 사람이 타고 있는 배와 정박해 있는 배, 그리고 돛들, 태양빛의 붉게 물든 바다 표면 등 모네는 자신의 집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항구 풍경에서 받은 즉흥적인 인상을 그렸던 것입니다. 마네는 이런 자신의 의지를 3차원의 공간을 삭제한 화면으로 대변한 것입니다. 또한 인물의 표현도 지극히 평면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그에게 그나마 호의적이었던 사실주의 화가 구스타프 크루베마저도 올랭피아를 두고 목욕을 막 끝낸 스페이드 여왕이라고 빈정거렸겠습니까?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비교해보면 의도적으로 여체의 부피감이나 무게감을 없애고 마치 종이를 오려서 화면에 붙여놓은 것처럼 평면화시켜버린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 그림은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이 고급 매춘부임을 드러내는 장치가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상단의 어두운 배경은 다른 두 패널의 밝은 하늘과 대조적입니다. 동시에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 속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편 눈길을 끄는 것은 화면 중앙에 두 팔이 나무로 변해 두 배에 고정되어 버린 남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눈에도 쉽게 알 수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이죠. 이 남자의 얼굴은 바로 화가 보시 자신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악과 유욕의 상징인 백파이프가 달린 회전대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텅 빈 몸속에는 악마들이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는 선술집이 그려져 있는데요. 화가 자신이 도박과 술에 빠진 죄를 고백이라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편엔 한 남자가 열쇠에 몸이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곡간 열쇠로 탐욕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 왼쪽에 보면은 열쇠 사람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